안녕하세요. 1인 셀러를 위한 유튜버 수호센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초 강의 시간입니다. 19강이네요. QR코드 제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2011년 12월인가?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는 그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쉐어라고 있습니다. 그때 PPT 자료를 이렇게 온라인에 공유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올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신기하게도 외국인들도 많이 저는 한글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 세계 그 슬라이드 쉐어 가장 많이 본 5% 안에 이제 이 내용이 5% 안에 들었다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메일로 받았죠. 물론 이메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같이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제공해준 이 공간을 제공해준 회사 사장님이 리플렛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잘못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QR코드가 이제 대세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QR코드 잘 몰랐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QR코드란 퀵 리스판스 코드예요.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퀵 리스판스, 응답 시간이 빠르다는 내용입니다.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지는 코드다라는 게 원래의 뜻입니다.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 무늬의 2차원 코드. 사실 우리로서는 2차원 코드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감각적으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바코드는요, 이렇게 1차원 코드죠. 이렇게 가로로만 있습니다. 세로로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 QR코드는 가로, 세로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코드예요. 자, 이거는 1994년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자회사인 덴소 웨이브가 전기차 말고요. 기존의 자동차가 부품이 한 2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품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종류도 많죠. 그리고 또 2만 가지 부품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을 좀 빨리 찾고 빨리 구분하고자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덴소에서 그냥 이 특허를 포기했어요.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특허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선택한 거죠. 우리 뭐 전 세계 기술로 봤을 때는요.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소비자들이 직접 스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존의 바코드는요, 바코드 스캐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누구나 이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의 특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낮습니다. 비용이 없죠, 거의. 일본의 덴소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서비스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가끔 이런 것도 봐요. 온라인에서 그 정보를 주는데 QR코드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QR코드의 쓰임새를 이거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온라인에서 주면 QR코드로 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링크를 보내면 되는 건데.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QR코드는요.
대용량의 정보가 가능합니다. 작은 공간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의 10분의 1 크기라고 하고, 바코드와 동일한 사이즈의 바코드에 비해서 38배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염과 손상에도 강합니다. 이렇게 오염이 되더라도 스캔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일부러 이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오염을 시켜서 거기에 이렇게 회사의 어떤 특이한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60도 어느 방향에서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QR코드 인식하는데 막 방향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자,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장점을 보겠습니다. 광고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도 쉽게 접목이 가능하고, SNS 요소도 접목 가능하고요. 역시 내용 수정이 가능하고, 쌍방향 광고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인 기업으로서는 이걸 다 못하더라도 역시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멀티미디어도 쉽게 접목 가능하다. 이 광고 효과도 파악 가능하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자, 다양한 QR코드 스캐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QR코드의 장점이 특별한 장비 없이 이 스마트폰만 가지면 스캔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QR코드를 스캔한다 그래요. 스캔. QR코드를 찍는다, 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QR코드를 스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캐너, 스캔을 하는 프로그램, 그건 스캐너입니다. 자, 네이버에서는요, 네이버를 실행을 하면 하단에 이런 게 보이죠?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휠로 된 이런 게 또 보입니다. 요게 보면 여기 QR코드, 바코드 이게 있어요. 요걸 눌러서 스캔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비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앱에서는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가지가 이렇게 펼쳐져요. 여기 보면 코드 검색 이게 있어요. 이걸 누르고 QR코드를 이렇게 비추시면 됩니다. 화면에 담으시면 돼요. 자, 카카오톡에서도 됩니다. 카카오톡은 일단 실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채팅 모드로 가시면 돋보기가 보여요. 돋보기. 이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요걸 누르면 이제 스캐너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됩니다. 요즘 옛날 핸드폰이 아니면 이 카메라도 됩니다. 카메라를 딱 실행을 시키면요, 실행을 시키고 이 QR코드에다가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시기만 하면 이걸 여기를 눌러서 찍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위에 이렇게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카메라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 상단에 요 설정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들어가세요. 물론 이건 이제 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실행을 시키시고 설정을 화면 어딘가에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QR코드 스캔 이런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라는 거죠. QR코드 스캔 그거를 활성화 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실행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컴퓨터에서 보신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제 소호센터 유튜브의 이 채널에 이 QR코드거든요. 컴퓨터에서 요거를 띄워놓고요.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한번 이 네 가지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스캔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앱마다 어떤 스캐너로 스캔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제 강의를 좀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네이버 앱에서 이걸 눌러서 아까 QR 그 스캐너를 실행을 해서 요거를 스캔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서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카카오톡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항상 네이버에서 스캔을 하면 네이버 안에서 여는 거예요. 이 네이버 안에서 열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 네이버죠. 이 네이버 안에서 열은 겁니다. 다음도 다음 브라우저 안에서 열은 거예요. 카카오톡도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 이건 지금 카카오톡에서 열은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열은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보면요. 카메라에서 열면 카메라가 어디서 만든 거죠? 이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 카메라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카메라 앱에서 열으면 안드로이드에서 열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왕 좀 편하게 쓰시려면 카메라 앱으로 스캔을 하라라고 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건 지금 카메라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열은 겁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요, 여기를 눌러서 다른 앱으로 뭐 실행하기를 해서 카카오톡에서 빠져나가셔야 제대로 열은 거예요. 역시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해서 카메라 앱으로 스캔을 하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편리한 QR코드. 예, 앞으로 여러분들 스캔하실 건가요? 여러분들도 이제 QR코드를 만드셔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스캔 자주 하시나요?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그 2011년도 강의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스캔 하실 건가요? 잘 안 하게 돼요. 솔직하게 잘 안 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자주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는 특히나 더더욱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모를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QR코드 제작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는 문구는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줘라 라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버스입니다. 버스.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딘가 이렇게 가는데 요게 QR코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창틀에. 근데 아무 설명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누가 스캔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거. 예, 아무도 안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느 장소에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위치와 크기를 정할 것.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제가 강의하던 그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인데요. 거기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QR코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게 QR코드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없죠? 그리고 이걸 찍으려면요, 쪼그려 앉아야 돼요. 예,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거든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이 쪼그려 앉아서 이걸 스캔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그쵸? 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거 최근 아닙니다. 예전입니다. 예전 제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건 어디냐면, 지하철 있죠, 지하철 스크린도어 있죠? 스크린도어 그 위에 있는 간판입니다. 굉장히 높죠? 예, 이거 스캔하려면 아마 뭐 키가 한 2m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QR을 만들어 놨어요. 예, 이거 누가 스캔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어느 장소에 사용할 것인지 고려해서
위치와 크기를 정할 것.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좀 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거지만 예전에 QR코드는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걸 고려 안 해서 그래요. 오로지 디자인만 생각해서 그래요. 디자인만. 이게 QR코드가 하나의 디자인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디자인만 고려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편리함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것.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스캔하세요 하면 스캔 안 해요, 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이벤트, 편리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이벤트, 역시 그 지하철 타고 가면 이 광고 많이 있잖아요, 광고. 이 광고를 이렇게 있으면 저는 항상 봅니다. 어떻게 응모하는지. 근데 보면요,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벤트로 가서 찾아가서 거기서 응모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를 입력해서 들어가서 보면 사이트가 워낙 내용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벤트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QR코드를 딱 하나 해놓으면 그 QR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이벤트로 딱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QR코드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혹은 지금 어느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지금 이 QR코드를 찍어서 주문을 할 경우 몇 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경제적 이익 등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2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